이 지사의 셋째 형 이재선 씨는 지난 2014년 입원했다가 지난해 11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강제 입원 의혹은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종료합니다. 세월호 선조위는 오늘 오전 대통령에게 지난 1년 1개월간의 활동 결과물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오후에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여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조위는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 9명 중 4명의 유해를 수습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갔던 거죠. 중국의 한 여성이 화마로 인해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 자신의 자녀 2명을 살렸습니다. 아파트 5층 자신의 집에서 난 불이 빠르게 번지자 아이 엄마는 창밖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불을 던진 뒤 성인 여러 명이 아이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하고 9살 아들과 3살 딸을 과감하게 창밖으로 떨어뜨렸는데요. 아이 2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살린 엄마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관광용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20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위스 남부에서 취리히 인근으로 가던 비행기가 해발 2,450m 높이의 피츠세그나스산 서쪽 사면으로 떨어진 건데요. 당시 스위스 관광객과 승무원 등 17명과 오스트리아에서 온 일가족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기체가 180도 회전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비행기가 80년 전 제작된 구형이라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았던 만큼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스위스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20대 남자 노숙인이 구글과 같은 대기업 등 200여 개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데이비드 카사레즈 씨인데요.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때 제너럴 모터스에서 근무하기도 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뒤 집과 전 재산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 손팻말 덕분이었는데요. 돈을 달라는 다른 노숙인과 달리 그는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많은 기업들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의 열정을 높이사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재빨리 카트에 오르더니 진흙으로 뒤덮인 트랙을 내달립니다. 지난 1973년 영국에서 시작된 잔디깎기용 카트 경주대회의 풍경인데요. 올해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43팀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시각색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새벽 서태평양의 미군 공군기지에서 B-29 폭격기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일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던 히로시마 상공에 도착한 미군 폭격기는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습니다. 지름 71cm, 무게 4톤의 폭탄은 강력한 폭발과 함께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사흘 뒤 미군은 두 번째 원자폭탄 펜맨을 일본의 항구 도시 나가사키에 떨어뜨렸고 일본군은 결국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단 2차례의 공격으로 일본인 24만여 명이 숨졌고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7만여 명도 죽거나 다쳤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핵공격이 있은 지 70여 년 뒤 미국의 대통령은 히로시마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Including over 100,000 Japanese men, women and children. Thousands of Koreans. 전 세계적으로 14,000여 개가 넘는 핵탄두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단 한 발만으로도 후세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핵무기가 더 이상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문건을 만들었는데 당시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문건 작성에 가담한 판사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문건 작성에 가담한 판사들조차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선임인 임효량 당시 심의관이 판사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성격이 같다고 이 판사에게 실토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재판에서 법원 스스로가 그 리스트에 근거해서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성 자체의 지시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의 불법성은 심지어 대법원 고위 간부인 법원행정처 임종원 당시 차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인권법 학회에 대한 대응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더니 임 차장이 형사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잠시 후 뉴스투데이 전북권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더 큰 꿈은 있다. 누구에게나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희망이 있고 누구에게나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이 있다. 그래서 전북은행이 합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전북은행. 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새 대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안호영 의원을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민선 7기 군산시가 전주 MBC가 4년째 추적 보도해온 군산 민간투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주시가 자전거 도로를 대폭 늘렸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6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안호영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당선돼 다음 총선을 준비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의 기호 3번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 전당대회를 열고 4선의 정동영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가장 많은 68.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당 수장을 맡은 것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이후 12년 만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에는 민주평화당을 살리고 힘없고 돈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약자 편에서는 정치를 하라고 정동영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같이 경쟁을 벌인 유성엽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정 신임 대표는 당장 바닥을 찍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특히 전북 제1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밀려있는 호남 민심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안호영 의원을 새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안 의원은 권리당원의 전화 여론조사와 대의원 현장 투표를 합산한 총 60%를 득표해 경쟁 후보인 김윤덕 현 도당위원장을 눌렀습니다. 유능한 정당,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든든한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안 의원의 도당위원장 당선은 2020년 총선을 승리하는데 원외 인사보다 현역 의원이 더 적합하다는 당원들의 공감대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전주 MBC가 4년째 추적 보도해온 군산 민간투자 하수관거 관련 소식입니다. 민선 7기 군산시가 결국 하수관거 사업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전수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 도면에 있는데 현장에 없는 오수바지. 일부 하수관은 길이와 위치, 종류도 다르고 심지어 도면에 손글씨로 표기한 곳도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설치됐는지 정확치 않은 BTL 하수관거를 군산시가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려갈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있는 대로, 잘한 거 있는 대로 그대로 시민들한테 밝히고. 700억 원이 투입된 군산 BTL 하수관거는 지난 2011년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부실 사기 시공 의혹이 제기됐고 용역까지 줘 준공 도면을 재작성했는데 이마저도 부실투성이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와 전라북도가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문동신 시장 시절 7차례에 걸쳐 전라북도로부터 전수조사를 요구받았지만 그때마다 묵살했습니다. 검찰에서 2차례 무혐의를 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는 최소 3km 관로와 배수설비 400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BTL 하수관거 사업을 시공하고 감리한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그동안 두둔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겨우 지난해 감리업체에게만 벌점 처분을 내린 것이 전부입니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실 규명이 돼서 군산시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년간 BTL 하수관거로 인해 공신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군산시 행정이 올바로 설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현대차 중국 공장 철수가 예상돼 전주 공장의 물량 확보에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현대 상용차의 중국 합작법인이 판매 감소에 따른 자본 잠식으로 사업 철수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물량의 국내 배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전주 공장으로 기존 중국 생산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노동조합의 선제적인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진국처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지자체의 약속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전주시도 그동안 자전거 도로를 크게 늘려왔는데 정작 이용객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시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자전거 이용자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제속력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로 안에 들어온 행인들로 길이 막힙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을 피해 급정거를 하기도 여러 차례. 건널목에서는 신호등 기둥에 통행이 가로막혀 내렸다 타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자전거 타고 이동하다 보면 또 이렇게 기둥이나 턱이 있으면 또 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리다 보면 또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하고도 부딪히고 그런 점 참 어렵습니다. 다른 곳을 가도 상태는 비슷합니다. 곳곳에 길이 끊겨 있고 마음껏 페달을 밟기에는 폭이 너무 비좁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통행하기 편하게끔 한 단만 낮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경계석을 낮췄으면 너무 좋으련만 이왕 하면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가로막고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도 이용자의 불편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원의 시 예산이 자전거 도로에 투입되고 있지만 이용객들은 신통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자전거 정책은 형식적으로 좀 하지 말고 전주 시민을 위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는 인도와 겸용하는 방식으로 자전거 도로 길이를 409km까지 늘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형적으로는 큰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전거 도로에 가보면 인도 위에 만들어진 것이 태반입니다. 별수 없이 좀 서로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요. 근다고 해서 차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차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로만 자전거 친화 도시를 내세우기에 앞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자전거 도로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민선 7기 대표 공약 사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8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먹거리 생산 기능 외에 식량 안보와 농촌 경관, 환경 보전 등 다양한 농업의 기능을 고려하게 됩니다. 도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전라북도가 8.3%로 경북과 충북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수치가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안동 소식입니다. 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들이 폐사하고 인삼과 사과 같은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데요.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잇따라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닭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비결은 바로 찬물 공급입니다. 닭이 좋아하는 15도의 물을 만들어 탱크에 저장한 다음 배관을 통해 닭에게 먹이고 뿌려주고 있습니다. 닭은 땀샘이 없어 입으로만 체온을 조절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과 전북대 연구팀이 찬물 공급 장치를 개발해 4주 동안 먹였더니 폐사율이 84%나 감소했습니다. 먹이 활동도 활발해져 체중도 늘었습니다. 외부에서 뭔가를 주어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냉수가 들어갔을 경우 가장 효율적인 온도 조절 방법입니다. 인삼은 폭염 아래 방치하면 말라 죽지만 차광막을 이중으로 설치해 온도를 낮추고 또 관수 시설을 설치해 토양에 물을 공급하면 염류 농도가 낮아져 피해가 줄어듭니다. 저희가 관수 시설하는 곳은 5% 이내 피해가 있고요. 하지 않은 곳은 30% 정도 피해가 있는데 토양 수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여름 폭염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농가 보급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측정기 대여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청과 구청에 모두 21대의 라돈 측정기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빌려주고 있으며 현재 대기 인원만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될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능 차단 비닐을 신청한 뒤 밀봉해 해당 회사에 수거를 요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안전장치인 슬리핑 차일드 설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통학 차량 맨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슬리핑 차일드가 국내 통학 차량 665대 가운데 17대만 설치돼 설치율이 2.5%에 그쳤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완주군이 정부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대상지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완주군이 선정됐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자산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완주군은 2021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자해 로컬 푸드를 통한 치유와 공유 경제를 결합한 W푸드 테라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가 2011년부터 추진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마지막 단계인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 시설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원료 추출과 농축, 발효 등의 시스템 구축으로 원료 주권 확보와 화장품 원료의 국내 식물 자원으로 대체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 지리산에 자생하는 천연 식물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순창군이 농작물 폭염과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창군은
양수기 점검을 위해 농기계 기동 수리반을 운영하는 한편 고추 농가의 복합비료 옆면 살포 유도, 시설 하우스에는 온도 저감 효과가 있는 쿨레트 사업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내 최대의 유소년 농구 대회가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군산에서 개최됩니다. 군산시가 한국농구연맹과 업무 협약을 맺고 월명체육관과 교육문화회관 두 곳에서 개최하는 대회에는 초중학교 유소년 클럽 학생 등 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시즌에 대비해 하계 훈련 중인 전주 KCC가 국내 팀과 평가전에 나섭니다. KCC는 내일 경희대를 시작으로 울산 현대모비스,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 5개 팀과 15일까지 연습 경기를 진행합니다. 올 시즌은 10월 13일에 개막하며 전주 KCC는 군산에서 홈 개막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주에서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과 팔복예술공장,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전주 세계문화주간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재작년 프랑스, 지난해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팝가수 비욘세 백댄서의 힙합 공연과 영화 상영, 음식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기금 운용 인력 부족이 제기된 국민연금이 추가 충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차 기금 운용직 모집에서 20명의 전문가를 채용한 데 이어 최근 2차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3일까지 운용직 34명 선발을 위해 지원자를 접수합니다. 또 기금 운용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 승진을 통해 공석이었던 해외 증권실장과 해외 대체실장을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부안구는 오늘부터 나흘간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에서 삼색 음원 여름 음악 캠프를 진행합니다.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이 오늘부터 19일까지 익산 아르케 소극장에서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를 공연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9일부터 공간 봄에서 전라도의 춤, 전라도의 가락 무대를 선보입니다. 연극배우 삼이자가 출연하는 연극 새여자가 오는 9일 완주 문예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익산문화재단은 변사 최영준을 초청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무성영화 상영회를 갖습니다.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행사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군산 야행이 오는 11일과 12일 군대 역사박물관과 월명동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완주군이 오는 10일부터 4일간 고산 문화공원에서 나랏꽃 무궁화 완주축제를 엽니다. 하절기 혈액수급을 위해 오늘 전주시청과 고창군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합니다. 원광대 대학 일자리센터는 오늘부터 4일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하림과 함께 지역 청년 채용의 날 구직자를 접수받습니다. (8월 6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28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6도에 이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오늘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와 임실이 35도, 동북권은 무주 35도, 남원이 36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서해안권은 군산 33도, 고창 3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